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 쓸 때 단어와 표현 주의할 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APA 논문 작성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APA Publication 매뉴얼은 전 세계의 모든 논문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은 아니고요.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 논문 쓰는 사회과학자들, 여기에는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회과학에서는 APA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기 학문 분야마다 달라요. 우리 분야는 주로 어느 스타일 가이드를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시고 그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APA 퍼블리케이션 매뉴얼은 매뉴얼이지만 매뉴얼이라서 논문 쓸 때 옆에 놓고 봐가면서 써요. 논문을 아주 많이 쓰고 오래 쓴 사람들도 이 APA 매뉴얼을 보고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 언제 이탈릭체로 해야 될지, 언제 볼드체로 해야 될지, 표는 가로선은 그리고 세로선은 그리지 않는다든지, 그래프는 선을 뭐 점선으로 하냐, 직선으로 하냐,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냐, 안 찍냐, 콤마를 찍냐, 안 찍냐, 이런 것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권고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문 작성을 위해서 책을 딱 한 권 사서 보신다면은 이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엄격하게 이 APA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이 책 중에서 이렇게 이 책의 목차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 쓰는 방법까지, 논문 게재 출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5장 편견 없는 언어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견 없는 언어 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중립적인 언어를 쓰라는 뜻입니다. 연구자는 바이어스가 없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연구 참여자 혹은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기술할 때 연구와 관련된 특징만 서술하세요. 연구와 관련 없는 내용은 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연령, 장애, 성, 정체성, 인종 등에 대해서 대충 묶어서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호칭을 쓸 때 조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유아, 아동, infant child, 여아, 남아, girl, boy, 우리나라엔 많이 없지만 transgender 소년, 소녀, transgender girl, boy 혹은 gender fluid child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을 권고합니다. 연령이 13세에서 17세 사이인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adolescent, 유소년, youth, young person, 여성 청소년, female adolescent, 남성 청소년, male adolescent, 무성 청소년, agender adolescent 라는 표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성인, adults, 여자, woman, female이 아니에요. 여기서 woman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남자, man, 역시 male이 아닙니다. 이 앞에서는 female adolescent, male adolescent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female, male이 어떤 한 집단이 아니라 adolescent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써도 되는데 여기서 여자를 그냥 female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한 집단을 그냥 대충 묶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자, 트랜스 woman, 트랜스젠더 남자, 트랜스 man, 젠더 queer adult, cisgender adul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cisgender는 뭐냐면 자기가 신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과 자기가 사회적,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서의 성이 일치하는 경우 대부분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죠. 그것을 cisgender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의 경우 우리는 노인이라는 말을 그냥 쓰는데 노인이 영어로 번역하면 seniors 혹은 elderly라고 하거든요. 논문에는 seniors나 elderly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The aged, aging dependents 라는 표현도 좋지 않다. 노망든 이란 표현도 쓰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좋냐? 더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들, persons 65 years and older. 나이 든 인구, older population.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라는 표현이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망든보다는 치매, dementia
혹은 노인 대신 80대인 사람, 90대인 사람 이렇게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보면은 논문 쓸 때 뭐 MZ 세대, 알파 세대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APA 매뉴얼에서는 뭐라고 권하냐 하면 논문의 주제가 그 세대, MZ 세대와 알파 세대의 비교라든지 뭐 알파 세대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세대가 연구의 주제일 때만 베이비 부머 X세대, 밀레니얼 MZ 세대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이 세대에 대한 연구가 아닐 경우 이런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장애를 표현할 때 사람 우선 표현하는 방법과 정체성 우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우선은 person first라고 하고요. 정체성 우선은 identity first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 했을 때 장애를 먼저 얘기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얘기하자라는 일종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자가 아니라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A person with paraplegia. 지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쓰기는 하지만 영어로 쓸 때는 the mentally retarded 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mental retardation이랑 intellectual disability 이렇게 지금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정신이 지체되었다라는 표현이 장애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mental retardation 혹은 the mentally retarde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정신지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더 바람직한 표현은 무엇이냐?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혹은 a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너무 길잖아요. 지적 장애인 하면은 5글자인데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하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논문의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섞어서 써도 된다. 지적 장애인 혹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이것을 섞어서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우선은 장애가 먼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맹인, blind person, 자폐성 장애인, autistic person 이런 표현은 허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좋지 않은 표현은 봉사 혹은 자폐증 환자 이게 병원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자폐증 환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언제 정체성 우선을 쓰냐? 그 장애 커뮤니티에서 그들만의 자부심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장애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맹인, 청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문화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 우선 표현을 쓰는 것이 괜찮은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장애가 어느 것인지 어떻게 아냐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당신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맹인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물어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장애의 표현. 장애를 표현할 때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표현. 장애인이 뭔가 부족하다든지 약하다든지 그런 표현,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용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wheelchair user이 더 좋고 휠체어 신세를 지는 사람, wheelchair bound 혹은 휠체어에 묶여 있는 사람은 좋지 않다라고 APA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즈가 있는 사람, a person with AIDS가 더 바람직하고 에이즈 희생자, victim of AIDS 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병약자, 절름발이,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자 등. 그러면은 어떤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물질 남용이 있는 사람, 조현병, 즉 구체적인 병명을 써주는 것이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영어에서는 장애를 표현할 때 euphemism, 완곡 어구를 쓸 때가 있어요. special needs, physically challenged,
handicapabl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APA에서는 이런 표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쓰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결핍 꾸러미로 축소하는 표현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어에서도 장애 우라는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논문에서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장애 우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돌려 쓰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입니다. 남자, 여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데 점차로 성별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야 하는 문화로 우리나라도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도 있고 무성도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선호 대명사로 불러줄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영어에서는 he, she,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대명사를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라는 표현을 쓰죠. 그녀라는 표현은 너무 번역체 같아서 잘 쓰지 않죠. 근데 영어에서는 he, she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겉모습은 여자인데 성 정체성은 남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he라고 부를 것이냐, she라고 부를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있고 영어로 논문을 쓰셔야 한다면 안전하게 단수 they를 사용할 것을 APA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hey가 복수인 줄만 알았는데 단수 they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불특정 개인을 지칭할 때 he나 she가 애매할 때 한 사람이 있어도 the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they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APA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e나 she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에는 단수 they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두 가지만 있다고 여기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지칭할 때 남녀 차별적인 표현, 인류를 mankind라고 한다든지 사람을 man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individuals 혹은 people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policeman, police가 man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policeman보다는 police가 낫고 housewife보다는 homemaker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를 지칭할 때 참여자, 피험자, 환자 혹은 내담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대학생, 아동, 응답자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여기서 대학생, 아동, 응답자를 논문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맥락에서 즉 실험 연구의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문장을 만약에 쓴다면 그때는 참여자나 피험자라는 표현을 써야지 대학생은 이렇게 대답하였다라고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 위험군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단어는 저 표현만 독립적으로 쓰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위험군이라는 표현을 쓸 거면 구체적으로 경계선이 기준이 무엇인지, 위험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시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영어로 논문을 쓸 때 중요한데요. 될 수 있으면 능동태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면 피험자들은 실험을 완수했다. The subjects completed the test. 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죠. 그런데 영어로 쓸 때 the test was completed by the subjects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표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다 바꿔서 쓰라고 APA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수집되었다. 이거는 우리나라 논문에서도 국어로, 한국어로 된 논문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표현인데 데이터는 수집되었다 보다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했다. We collected data 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종을 표현할 때 흑인, 백인 할 때 black, white 대문자로 쓰래요. 인종을 표현할 때 고유명사로 쓰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지 말고 첫 글자를 다 대문자로 쓰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종과 민족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인종은 신체적으로 구분할 때 인종을 쓰고요. 민족은 문화적으로 구분할 때 민족을 씁니다. 흑인을 표현할 때 Negro, Afro American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Black, African America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흑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일 경우 그 나라를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인을 표현할 때 오리엔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에이시안, 미국에 사는 에이시안일 경우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남아시안지, 중앙아시안지, 동아시안지. 아시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족과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의 백인을 표현할 때 white 혹은 유러피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고 Caucasian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논문에 Caucasian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것은 백인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표현이라서 그런 단어라서 될 수 있으면은 이 단어를 쓰지 말라고 APA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국가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백인종, 흑인종이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 성지향성. 아까 두 개의 성만 있는 것 같은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성이 여성이다. 그럼 여성의 반대는 남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opposite sex. 반대성의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성은 양방향이 아니라 다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성애자, 무성애자, 양성애자, 퀴어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성이라는 표현 대신 다른 성이라는 표현을 더 권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훨씬 적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다양한 성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대명사의 he, she가 구분이 되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표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사람이라면, 대학원을 다니고 혹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식인입니다. 지식인들은 이런 성지향성이 자신의 가치와 같지 않다고 무조건 비하하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구나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십시오. 미국의 경우 좋은 대학일수록 진보 성향입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이러한 성지향성에 대한 이론이 많이 연구되고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을 지지합니다. 동성애자라는 표현, 영어로는 homosexual이라는 표현을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성애 안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것을 하나로 다 묶어버려서 어떤 한 집단을 비하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더 바람직한 표현은 양성애자, 퀴어 등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straight, heterosexual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 비장애 할 때도 장애, 비장애라고 쓰지 장애, 정상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장애의 반대는 정상이 아닙니다. 비장애입니다. 혹은 특수교육에서는 장애 아동, 일반 아동 이렇게 나눕니다. 장애 아동, 정상 아동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좋냐? 일단 안 좋은 표현은 노숙자, homeless, inner city. 우리 한국어로는 inner city가 정확하게 표현이 없는데요. 이 노숙자들이 도시 안에 많잖아요. 그리고 이 빈곤층이 도시 안에 보통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래서 inner c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어로는 적절한 표현이 없네요. 게토,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국가가 지원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의미를 합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poverty stricken, 복지 의존자, welfare dependent 이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바람직한 표현은 어떤 것이냐? 무주택 상태를 겪고 있는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이게 노숙자, the homeless랑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랑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노숙자, homeless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돼버리고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주택 상태를 겪고 있는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하면은 일시적인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홈레스로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주택 상태인 사람들, people who are homeless. the homeless가 아니라 people who are homeless. 응급 쉼터 사람들, people in emergency shelter. 보시면은 지금 다 person first 표현이 사용이 됐죠. 저소득층, 빈곤층, low income poor 이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들 쓰긴 하는데 이렇게 쓸 경우 이것은 이 자체로 그냥 하나의 집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APA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냐? 그 뒤에 구체적인 명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father. 근데 어떤 father냐? Hispanic father. 근데 그 Hispanic father가 어떤 father들이냐? low income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low income이 집단이 아니라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참여자의 경우 고등학교 중도 포기자들, high school dropouts 라는 표현은 좋지 않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poorly educated 이란 표현도 좋지 않다.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having little education 이란 표현도 좋지 않다. 그럼 어떤 표현이 좋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people who do not have a high school diploma. 이것도 person first 방법이 사용이 되었네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이스쿨 드롭아웃, 저 사람 하이스쿨 드롭아웃이야. 이 드롭아웃이라는 말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중립적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으실 때에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고 여러분들 글을 쓸 때에도 내가 사용하는 단어나 내가 사용하는 표현이 혹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람을 비하하진 않는지 혹은 독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검토하고 성찰하시면서 쓰시기 바랍니다.